내일 KT에서 준비한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KT에서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김일호 부장입니다. 금일 주제는 스마트 팩토리 도입 시 다가올 보안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왜 KT가 스마트 팩토리 정보보안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KT는 지난 15년간 정보보안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부터 스마트 팩토리 정보보안 사업을 준비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만큼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발표자이신 정남현 운영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남현 위원님께서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고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에서 300여 기업에 5년째 자문을 하고 계신 해당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정보보호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김일호 부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남현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스마트 팩토리의 공장에서 보안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또 그에 관한 솔루션을 어떻게 우리가 셋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내용은 정보보호 관리, 정보보호에서 스마트 공장과 일반 기업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여러분들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의 그 발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산업군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보안의 주요 이슈가 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취약점, 스마트 공장 내에서 정보보호 취약점과 위험 관리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또 보안 진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또한 그에 관해서 보안 진단을 할 때 컨설팅 방법론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갈지 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공장의 보안 위협 대응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스버그 잘 아실 겁니다. 아이스버그가 물과 비교해서 85에서 91%의 비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하를 보면 85% 이상이 물에 잠겨져 있죠. 정보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보보호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보호 그런 부분을 우리가 85%에서 91%의 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보호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면 NIST 미국의 국제표준기구에서 분류한 도표입니다. 가장 낮은 부분은 이사카,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부분까지 차트를 보시면 비중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국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ISO 27001, ISO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BS7799, 그 다음에 ISO 27001, 국내는 ISO 27001보다 더 확대된 ISMS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항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27017은 그에 관해서 클라우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27001, 27002, 27017, 그 다음에 ISO 29010은 이제 특히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품질 부분까지 서로 삼각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옆에 부분은 자세한 항목들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 페이지에 비해서 상당히 디테일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른쪽에는 우리가 그 원 차트로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저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ISMS에서 분석해야 될 정보 보호의 분류 방법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이번 강의의 이제 주제인 스마트 팩토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칠판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의 전 과정을 정보통신이라는 그 솔루션과 그 다음에 또 정보통신이라는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장화 설비가 뭉쳐져서 가장 효율화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의 기본 목표를 보면 첫 번째는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영업에서 고객의 수요 사항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물론 개발이 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제조업들은 고객이 뭘 요구하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산, 유통, 판매 이렇게 그러겠죠. 그래서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고 제조 스마트 공장에서는 PQCD 그래서 생산성, 그 다음에 품질, 가격, 그 다음에 납기의 효율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게 기업의 목적입니다. 적용 범위는 보시면 제품 개발, 저희는 이제 PLM이라고 합니다. 제품 주기 관리, 그 다음에 ERP, 기업 자원 관리, 또 생산 자동화, MES, 그 다음에 공장 운영 통해서 공급 사슬 관리, SCM 분야로 엮어져 있는 솔루션 부분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공장의 정의 및 스마트 공장의 발전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나오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PLM, 제품 주기 관리,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그 다음에 ERP, 기업 자원 관리, MES, 생산 시스템, 생산 자원 관리, 생산 실행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FEMS,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모든 전력과 효율을 관리하는 솔루션들입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8번까지 나열한 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입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그다음에 CPS, IoT, 우리가 스마트 공장에서는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오브 서비스에서 IIOS, IIoT라고 합니다. 스마트 센서, 물론 센서, 액추에이터, 컨트롤러, 모바일 디바이스 부분의 데이터를 이제 게더링을 하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클라우드와 에너지 절감, 그 다음에 3D 프린팅, 홀로그램, VR까지도 믹스된 솔루션 분야를 총망라한 게 스마트 공장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은 회사서부터 지금 저희가 국제적으로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 LG, 포스코 이런 많은 회사들의 레벨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수준을 보면 수준의 기초 단계는 바코드, RFID 등을 기초적으로 물리 정보를 수집하고 또 현장에서는 실적 관리 수준, 그 다음에 라 트래킹 관련한 품질 이력 관리라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는 실시간 설비로부터 실시간을 데이터 수집을 해서 기초와 중간 단계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기초는 센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 생산의 집계 데이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간 데이터는 뭐냐면 각종 설비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다시 인터랙티브하게 관리자나 아니면 그 설비 담당자가 다시 명령을 줘서 인터랙티브하게 설비와 그 다음에 생산을 관리한 관리자들 간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수준입니다. 중간 2단계도 설비를 제어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와 중간 1단계, 중간 2단계, 더 위로는 고도화와 CPS가 있는데 그 무슨 차이점이 있냐? 이건 정보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보호도 굉장히 많은 기술과 많은 자동화 설비와 그 다음에 많은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정보화 수준이 높아야겠죠. 또 기초 정도 되는 곳에다가는 그 대기업의 잣대를 들이대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공장의 정보 보호도 그 레벨에 맞게 기초 단계와 중간 단계와 고도화와 하는 솔루션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정보 보호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스마트 팩토리의 정보 보호의 보안 이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는 미국의 수자원 그 센터에 운하 제어 시스템에 멀웨어가 설치돼 가지고 오작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교통, 미국의 전력, 그 다음에 자동화, 로봇 모든 부분에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서 어마어마한 제품과 어마어마한 그 설비의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 산업군과 우리 스마트 팩토리의 주요 보안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현장 자동화, 컨트롤러 센서가 들어있는 제어 자동화, 응용 시스템을 도표로 놓고 보면 과연 여기에 어느 부분의 보안에 우리가 취약하다고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악의적인 활동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악의적인 활동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응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악의적인 활동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측면에서 보면은 사고는 관리자 사용자의 사고가 많이 있고요. 또 오작동을 한번 볼까요? 고장 오작동은 응용 시스템과 자동화, 제어 자동화, 현장 자동화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8가지를 한번 살펴보았고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의적인 활동은 서비스 거부, 머레어, 블루포스, 또 도청은 IoT 통신 프로토콜 하이제킹과 네트워크 정보 노출, 또한 사고는 데이터 또는 구성의 변경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OT 시스템에서 예상치 않은 부분들이 스마트 공장의 IT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고장 오작동, 정전, 일반 기업에서는 정전이 생기면 백업 받고 서비스를 잠깐 홀드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공장에 정전이 생기면은 그 자재 입구서부터 출하까지 전 공정에 있는 모든 제공 재고가 다 못 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위법과 재해에 관해서 우리가 항목별로 또 보안 위협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차트는 산업 제어 시스템과 IT 시스템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IT 시스템들이죠. 저기에는 제브팅이라든가 그 일반적인 운영 체제, 또 보안 솔루션, 또 소프트웨어 변경. 그래서 항목들이 우리가 많이 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산업재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이슈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재부팅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생산에 관련된 이력 정보가 물론 백업은 하겠습니다만은 절차대로 흘러가는 생산 그 저희는 이제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라우팅에
정보들이 모두 날아가면 우리가 추적 관리가 굉장히 어렵겠죠. 또 하나는 제어 장치 같은 PLC. 과거에는 모든 설비나 제어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릴레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대부분 PL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동도 시키고 그 다음에 딜레이도 시키고 하는 모든 부분이 다 PLC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PLC에 관련된 필드 장치 보호나 중앙 서버 보안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오작동을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켰다든가 아니면은 탱크나 또 포항제철에 있는 큰 용광로 같은 게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재해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통신도 중요하고 또 시스템 생명주기가 상당히 깁니다. 모든 설비들은. 그래서 이쪽에 관해서도 많이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보호 취약점 및 위험 관리는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ISMS나 ISO 27001, BS 7799 영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 중에 스마트 팩토리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통제. 접근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정 관리나 사용자 식별 및 인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비에 관련된 맥 어드레스를 관리함으로써 지금은 5G 같은 통신망이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장 크기나 규모로 볼 때는 유선으로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G 같은 통신망을 통해서 각 로봇이나 PLC를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맥 어드레스를 우리가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방위산업 기술. 우리가 제조업 중에는 방위산업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 있는 기술 자료도 중요하지만 방위산업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카이 같은 그런 항공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한화 같은 탱크를 만드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마어마한 우리 재앙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무선 접근 통제를 쓴다거나 네트워크 영역 분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정보 접근 통제에 관한 고려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당연히 분리해야겠죠. 그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고려 사항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MZC라든가 그 다음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관련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가. 또 하나 부분은 스마트 공장 내부망에서 인터넷으로 인증되지 않은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우리가 허용해야 되는 부분과 또 허용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네트워크를 분리를 했지만 그 중에 ICS망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유지 보수, 정보화, 분석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우리가 일반 그 소프트나 그 펌웨어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패치를 적용한다든가. 그래서 패치를 적용할 때는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지 보수나 아니면은 그런 시간을 정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절차도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네트워크 구성도를 보면 센서 계층과 제어 시스템 영역, 폐쇄망이죠. 업무 시스템 영역, 내부망, 인터넷 영역, 외부망입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를 보면 패스워드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권한 분리, 접근 제어, 무선 접근 통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영역 분리 하는 부분이 응용 시스템과 내용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보호 부분입니다. 데이터 보호 부분도 전송 데이터의 보호와 저장된 데이터 보호, 또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파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스마트 공장 부분에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각 네트워크망의 프로토콜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이드라인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악성 코드, 주요 시설에 대한 운영 환경 관리 측면에서 보면 악성 코드 유입 방지 방안에 관해서 적었습니다. 여기서는 서버 PC에 USB 포트, 뭐 일반 기업도 다 똑같겠죠. 일반 업종에서도. 그 다음에 허가되지 않은 무선 액세스 장비 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은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장비가 나오고 들어오고, 또 그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외부 인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유의해야 되고, 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백업 데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무결성 검사를 수행해야 되고, 또한 중요한 빅데이터 기반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을 해서 불필요한 서비스 차단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통제, 악성 코드 차단 및 격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전한 정보 시스템 패치 방안도 우리가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보 보안 운영 정책 및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운영 절차 대응은 시스템 구동 정지, 설비 유지, 제어실 관리,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이동 및 업데이트. 그래서 설비나 아니면 로봇이나 PLC 이런 주요 설비 장비들이 이동을 하고 할 때 저희가 운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또 스마트 공장의 구성도 내용을 보면 보통 포트 정보나 프로토콜 정보, 그 다음에 라이센스 정보, 그 다음에 연결된 인터페이스 특성 등을 우리가 기재를 해서 운영 정책 및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보안 의식 교육 및 훈련이겠죠. 자산 관리는 일반 우리 기업과의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중요 자산은 구성 요새는 PLC, 센서, 로봇, 펌웨어, 네트워크 스위치, 전원 공급기, 그 다음에 HMI 또는 ICS 구성 응용 프로그램 등을 중요 자산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정보 보안 등급은 우리가 ISM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쓰는 일반 기업에서 쓰는 장비와 차이점이 있다면은 식별 정보를 반드시 기재를 해서 현장의 생산 작업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줘야 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는 그 노트북이나 일반 그 이동용 하드디스크나 이런 거를 반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스마트 공장에서는 접근, 반출, 반입 모든 부분에 대해서 3.5S를 통한 가이드라인에 맞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보안 진단 및 컨설팅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마트 팩토리 인프라는 플랜트와 생산 설비, 제어 설비, 네트워크, IT 시스템 구분으로 5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부분 중에는 보안 정책과 물리적 보안, 악성 코드 방어, 소프트웨어 변경 관리, 통합 인증, 보안 관제, 사고 대응에 있어서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안 정책은 전체에 해당되고 특히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물리적 보안과 악성 코드 방안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어 설비 부분과 센서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MES, UMS, APS. 물론 용어가 좀 낯설은 분들은
여기에 그 용어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DCS는 Distributed Control System이고요. ECS는 Equipment Control System, MCS는 Material Control System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에서 가장 그 첨단적인 생산 방식은 APS, Advanced Planning System이라는 생산 방식을 독자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인프라를 우리가 어떤 포커스로 접근할 부분인가 하는 것을 체크사항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근거리 통신에 대한 프로토콜, 블루투스에 관한 접속 방법과 공격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대책으로 보면 우리가 SSP라고 그러죠. Secure Sampling Pairing 규칙에 의해서 Just Work라는 세부 규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자 공격에 취약하다 보니까 블루투스 보안 설정이 미흡하다면 PLC를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제어하거나 모니터링 하는데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것은 이제 패스키를 입력해서 이러한 쉬운 번호보다는 복잡도가 높은 16바이트 체계 핀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또 게이트웨이와 인터넷 구간의 보안 문제는 상호 인증, 그 다음에 장비와 게이트 간의 식별, 인증, 권한 관리를 반드시 해서 문제되는 실행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또 대부분 스마트 공장에서는 인터넷으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공장 내부 비전 센서 카메라를 통해 명령어를 내보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입니다. 이번에는 많이 쓰고 있는 이제 IIoT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에서 쓰고 있는 최근에는 스카다 네트워크의 89%가 사무실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고 80% 방화벽에 중요한 설정이 오류가 발견돼서 32%의 PLC는 도스 공격에 취약하다고 통계로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OS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없는 제로데이 취약점이나 악성 코드가 담긴 US 메모리에 대해서 공장 반입 통제 절차를 저희가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 또 네트워크 장비 공급자가 원격에서 유지 보수를 위해서 보통 포트를 오픈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니까 굉장히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IoT가 접목된 스마트 공장의 보안 위협을 보면 첫 번째 근거리 통신망의 구축으로 도스 공격이나 정보 유출, 명령어 변조가 발생을 하고 있고 둘째로는 게이트웨이 구간에서 비인가자의 원격 제어, 데이터 도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빅데이터 오너십에 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시큐어 코딩 미흡으로 제품 공장 진행 오류, 안전 오류, 유통 조달 오류 등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코앱에 관한 메시지 포맷이나 그 다음에 HTTP 프록시 부분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을 저희가 IT 보안, 관리적, 물리적, 보안 플랫폼, 방금 전에 설명드린 IoT 보안 플랫폼, AI, 빅데이터, SaaS 인바이러먼트에 관련된 부분을 도표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번에는 IT와 OT에 연결되며 침해 사고가 증가되어 있는 부분과 산업재해시설, ICS 관제 시스템 간에서 위험성에 대한 고려사항을 명시했습니다. VPN이라든가 아니면 USB 사용, OT, 설비, 소프트웨어 패치 업데이트 부분도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공장의 보안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정보보호 쪽에 IT 인프라 솔루션에 관해서 네트워크, 망분리, 그 다음에 웹 보안, 서버 보안, 취약점, CDN 서비스, 그 다음에 백업 관리 이 부분의 솔루션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솔루션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 자료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공장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스마트 공장에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 스마트 공장에 취점이 있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솔루션으로 대체해야 되는가 하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인 정보보호 ISMS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요번에 12가지는 스마트 공장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보안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나머지 두 페이지들은 최근에 칠레 사이버 공격 전망과 기술 보호 10대 지침에 관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채팅상에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공장에 컨설팅이 필요하면 저희 KT에 연락을 주셔서 스마트 공장의 정보 보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와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음, 예. 첫 번째는 스마트 공장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생산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은 기다릴 수가 있고 또 다음 솔루션을 백업할 때까지 시스템을 잠깐 홀드를 해둔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스마트 공장은 실시간으로 모든 생산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그 보안에 관해서는 조금 더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은 그 플랜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스마트 공장을 가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그 안에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솔루션들이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버라든가 이런 게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네트워크망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ERP, MES, PLM, SCM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느 서버에서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가 생산 현장에 있는 MES 시스템과 그다음에 POP, 생산 시점 관리 그 프로그램과 리얼타임으로 접속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얼타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악성 코드나 아니면은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리얼타임보다는 배치로 생산 일정이 예를 들어서 4번이나 5번 정도의 주기로 이루어진다면 그때 데이터를 보안을 통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각 설비 간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저기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 중에 오늘 발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유튜브로 공유가 될 예정이오니 필요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남현 위원님 발표가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정 의원님 소개시켜 주신 대로 K에서 무료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보안 진단하고 컨설팅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설문조사 시에 요청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정보 보안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세션은 어제 진행한 세션인 AI 보안 메일로 오늘은 어제 진행한 녹화본을 송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